자, 그럼 4장에 매입전표 입력하는 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매입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매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매입할 수도 있고 상품을 매입할 수도 있고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기기장치를 살 수도 있고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매입의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입 그러면 왠지 원재료, 상품 매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을 때 어떻게 이제 자료 입력을 할 거냐, 매입 자료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자, 8월 1일 날 밀가루를 원재료를 구입했대요. 여기 과세라고 가정할 겁니다. 과세 원재료를 구입하고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빵공장이라는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고요. 요 밀가루라는 업체한테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8월 1일 날 1,0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해서 밀가루, 과세, 원재료를 구입했다라고 가정하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선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매입이죠. 그러면 매입 매출전표에서 매입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생계한서를 받으면 매입의 과세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매입의 과세로. 자, 공급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상단부에다가 매입으로 해서 과세 매입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원재료를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기업은 상품을 구입하지만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다. 자, 그리고 매입세액만큼, 여러분, 100만 원만큼 뭐라고 하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자산이 200만 원 감소했고 9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입매출원표에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매입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페이지 243쪽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죠. 자,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그럼 8월 1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매입을 입력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매입이니까 여러분 요 밑에 보면 매출은 요 부분은 매출이고요. 여기 이쪽 부분이 매입이잖아요. 그럼 매입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니까 매입이고요. 생계하서를 받았을 때는 51번에 과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숫자를 보시고서 여기 유형에다가 5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품목은 밀가루를 구입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밀가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량이 1,000, 단가가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밀가루라는 업체한테 구입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전자생계에서 받았으니까 전자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분계는 자, 여러분 이게 매입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 여기 분계의 위치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요 밑에 0번은 분계 없음이고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씩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분계에서 1번을 눌러보실래요? 그럼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차변에 원재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자, 우리 매입이니까 매입세액은 뭐예요, 여러분? 계정 과목. 혹시 기억나세요? 부가세, 대급금이 반영이 됐고요. 자,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출금으로 해서 현금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변에 현금만 나갔다라고 한다면 100%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으로 하시면은 분기가 좀 빠르게 입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원재료를
전부 다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분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2번 눌러주시면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다 입력이 됐죠. 아, 이렇게 100% 대변의 외상 매입금일 때 외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현금하고 어음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현금이나 외상이 아니라 그렇죠. 3번 혼합을 눌러주시면 차변의 원재료 자산의 증가 1,000만 원. 자, 매입세액은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죠? 그리고 대변에 엔터 친 다음에 4번 대변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200만 원 줬다라고 돼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현금 조회하시고요. 현금으로 200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대변에 4번 대변 누르신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음 발행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지급어음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회계 장부에도 반영이 되고 신고서에도 반영이 돼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우선은 이렇게 하단에다가 분개를 하면 이 계정 과목들이 시산표에 다 반영이 되겠죠. 자, 여기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봐 주세요.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자, 12월 달로 그냥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매출 자료 입력을 했던 것들도 여기 반영이 됐을 거고 지금 매입에 대한 입력도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매입에 대한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원재료 계정이 바뀌었겠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니까 자, 전년도에 1,00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왔고 여기 1,000만 원만큼 밀가루라는 거래처에서 구입을 했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현금 지급원 우리가 분기한 내역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매입에 과세로 혼합으로 전자생계에서 받았어라고 이런 내역도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또 생겼네요.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지금 100만 원이 또 시산표에 잡힌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또 지급어음도 생겼겠네요. 그죠? 좀 밑에 내려보시면 이쪽에 유동부채 쪽에 지급어음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아, 여기 지급어음 900만 원 대면에 잡혀 있네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아, 지급어음 주식회사 밀가루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내가 줬구나.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분기한 것들은 이렇게 쫙 집계가 돼요. 이거 여러분이랑 똑같이 지금까지 입력한 거 그냥 조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그 해답에 있는 그림 그대로 입력하셨다면 저랑 동일하게 이게 조회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르게 조회가 됐다라고 한다면 교재에 있는 해답에 그 입력되어 있는 것랑 한번 비교를 해당 날짜에 들어가서 해 보셔야지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뒤에 가서 결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그 해답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잘 해주시고요. 특히 여러분 비용은 주의해야 될 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고 그래서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감가상각비가 500번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800번대로 들어가서 이 숫자가 뭐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확인해서 책에 있는 해답 그림처럼 입력이 되셨는지 꼭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장부들도 조회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부가가치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전 강의에서 여기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8월 1일자에다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만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8월 1일 날 입력한 매입 자료는 아까 한 건밖에 없었잖아요.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에 대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 이 양식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느끼실 건데
여기 보면 위에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건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에서 매출자료 입력한 게 여기 집계가 되는 거예요. 매출자료 집계된 거. 자, 여기 밑에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입자료 입력된 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계한서 매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 중에 생계한서 받은 거 우리가 기기장치나 뭐 차량 운반구나 이런 유무용 자산, 고정 자산을 산 게 아니죠, 지금. 원재료라고 분기했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자동으로 이게 금액이 집계가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고서에 이런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집계하기 위해서 뭐 매출의 과세니 무슨 매입의 과세니 이렇게 해서 매출 매입을 각 유형별로 증빙의 유형별로 입력을 하는 이유가 이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이 구조를 100%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은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왜 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출 자료도 입력을 했었는데 우리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요 자료가 수업을 순차적으로 잘 들으셨다면 요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맞죠? 자, 요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1년치를 한 번에 또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조회 보시면 수업을 빠짐없이 들으면서 입력을 다 했다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매출의 과세는 언제 입력하는 겁니까? 이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기억나세요? 자, 매출의 카가는 언제 입력하는 겁니까? 매출의 카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때. 그쵸? 매출의 현가는 언제 입력하는 겁니까?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맞죠? 건별은 언제 하는 거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자, 무증빙 매출일 때. 이렇게 현금 받고 판매했거나 또는 법정 증명 서류가 아닌 뭐 일반 뭐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또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이것도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건별로 입력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또 영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 승계한서를 발행했을 때. 수출은 뭐였었죠? 그렇죠.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했을 때. 자, 면세 물건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면세였죠. 기억나세요? 자, 5분기 개판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였었죠? 자, 재화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처분한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이다. 생계하서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매출의 과세로 해서 생계하서 매출로 입력을 했고, 하지만 우리 회계상으로는 이거는 제품 매출한 게 아니니까 기기장치의 처분으로 분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일반 전표에 입력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했었죠. 이게 가장 복잡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매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줘야 하면 이 7월 달에 매출 입력한 것들이 부가세 신고서에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자, 완벽히 이해 안 가도 되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숫자들이 집계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엔터 쳐서 조회해 보니까요.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3,1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1,150만 원 과세 매출 이거 하고요. 2천만 원 과세 매출 이 두 금액이 합산돼서 여기에 지금 집계가 된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1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매출의 카드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7만 원과 3만 원이 여기에 금액이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타, 요 과세의 기타 34만 원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3만, 여기 보면 건별 4만 원과 건별 30만 원, 34만 원이 여기에 집계가 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영세에 생계해서 160만 원은 이 금액이죠. 그렇죠? 또 수출 1200이라고 입력한 건 영세의 기타에
집계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요 교재 책을 보시면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요. 후반부에 가보면 매입 자료까지 다 입력한 다음에 이 부가세 신고서를 화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요 화면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요 화면을 보시면 3,150만 원 세금계산서 매출,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10만 원, 그리고 기타에 34만 원, 그리고 영세의 세금계산서에 160만 원, 영세의 기타에 1,200만 원. 그래서 7, 8, 9월 달에 이 회사의 과세 표준은 4,55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서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요거를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입자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매입세액 쪽에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더라.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히 이해 안 가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료를 같이 입력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을 해봤고요. 자, 여기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8월 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매입의 과세 혼합으로 해서 원재료 지급원까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해당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참고해서 이 그림과 동일하게 꼭 입력을 했는지 이게 입력을 했는데도 또 이게 한다고 해도 꼭 이게 딱 맞지가 않더라고요, 자료가. 그러니까 꼭 이 해답에 있는 그림을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라고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영세후생계약서를 발행한 거예요? 수취한 거예요?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거 깨끗하게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을 때 요 부분으로 이해하면 돼요. 요 그림으로. 자,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내국 신용장에 의한 이 흐름을 설명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다가 직수출하면 매출의 수출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게 직수출은 아니지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간접 수출로 봐서 이 국내 사업자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고 대신에 이 직수출하고는 다른 거니까 영세율 생계환수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생계환수를 발급했다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입력을 했습니까? 이거 매출에 영세율 생계환수 발행하면 매출에 영세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 입력하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매출에 영세라고 해서 자료 입력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럼 질문이 이 국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공급받은 거니까 얘는 매입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얘는 매입이고 얘 입장에선 매출의 영세지만 이 국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이에요, 매입. 맞나요? 자, 매입이고 이 상대방한테 영세생계환수를 발급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얘는 받은 거예요. 수취한 거예요. 영세생계환수를. 맞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영세생계환수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영세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영세생계환수를 발행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매출의 영세로 신고하는 거지만 이 국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생계환수를 받은 거니까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거니까 매입의 영세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는 지금 매입자로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매입자로 입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영세후생계한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8월 2일 날 수출업체인 국제무역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 아래와 같이 영세후생계한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 아래와 같이 영세후생계한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자가 국제무역이고요. 우리 빵 공장이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쵸?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원재료를 우리 빵 공장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영세후생계한서, 여기 세액이 0입니다. 여기 영세후생계한서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전자생계한서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선생님 이게 영세후생계한서인지 그냥 생계한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액을 보시면 돼요. 세액을. 세액이 없으면 이건 영세후생계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영세후생계한서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전자생계한서라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라고 돼 있고 여기 지문에 영세후생계한서라고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세후생계한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후생계한서라는 게 뭐 또 다른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계한서인데 세액이 0인 거예요. 예, 이걸 영세후생계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세후생계한서를 발행한 거예요? 영세후생계한서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자,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그렇죠. 매입이죠. 이럴 때는 매입의 영세로 신고해 주시는 거예요. 매입자를. 우린 매입을 한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00만 원의 공급을 받았고 세액은 없어요. 매입세액은 빵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매입의 영세로 해서 이렇게 매입자로 입력을 하시고 우리 분개할 때는 원재료를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자산의 증가, 외상으로 했다고 돼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럼 교재는 페이지 244쪽 보고 있습니다. 자, 날짜 여러분 들어가 주십시오. 8월 2일인가요? 자, 이렇게 8월 2일로 하게 되면 2일만 입력할 수 있고요. 요 날짜를 지우면은 8월 달 거를 한 번에 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8월 2일로 우리 아까 여기 8월 1일 거 입력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8월 2일자로 들어가서 자, 1단계.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기출 문제를 또 우리가 10회분을 풀어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미흡해도 문제 풀면서 또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지금 이거. 매입이죠. 그죠? 매입이니까 매입 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인가요, 여러분? 지금 영세후생계한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영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52번에 매입에 영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영세, 원재료 이렇게. 기출문제 한 10페이지 정도 풀면은 이게 숙달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많이 푼 게 아니잖아요. 처음 입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또 극복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이런 학문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개를 구입을 했고요. 한 개당 3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30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걸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금 볼 수 없지만, 딱, 여러분, 저는 알고 있죠.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어렵게 느낄 거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감안하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히 정상적인 거다. 내가 좀 어렵게 느낀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매입에 영세로 해서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어딘가요, 여러분? 국제무역이죠, 그죠? 국제무역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하서니까 1번 전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외상 눌러주시면 차변에 원재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당연히 여러분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죠? 당연히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영세 매입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해답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52번으로 해서 매입의 영세로 구분하고 뭐 수량 단가 같은 거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고 거래처 코드에서 분기 유형은 외상으로 해서 반영한다. 이런 설명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 교시에 또 이어서 매입 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